부자TV에서 야심차게 또 준비한 새로운 코너인데요. 11월 부자TV만의 주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 가지. 네, 해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말에 이렇게 또 같이 모여서 월간 주포 시간을 좀 꾸리고 있는데, 월간 주포란 무엇이느냐? 워낙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많은 이슈, 정보, 그러면서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다음 달에 핵심 주도주가 될 만한 좀 후보군을 추려보자. 라고 해서 저도 다음 달 12월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탑3, 그리고 부장님께서도 탑3, 이 세 개의 의견을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간 투자하실 때 최대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월간 주포를 이번에도 함께 하게 됐으니까 이번 시간을 토대로 여러분들 12월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경준 부장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12월 유망 섹터 탑 1 첫 번째 무엇인가요? 네, 제가 꼽은 그 섹터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참 기다려왔던 섹터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쪽은 원래 AI 의료 쪽. 왜냐하면 AI 헬스케어 이쪽이 2030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경우에 글로벌 단에서도 한 45% 정도인데 국내에서도 50%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성장이 열려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AI 의료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매매를 집행했을 때는 엠로라든지 더존비즈온이라든지 실적이 이미 흑자라거나 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하거나 영업이익 이익률 자체가 탄탄한 회사, 그리고 내년도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뭔가 그 영업적으로 열려있는 회사에 집중을 처음에는 이제 시가총액 큰 쪽으로다가 집중을 했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2대 주주 관련돼 가지고 저는 핵심 전략을 꼽은 다음에 그 전략적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 2대 주주가 이제 SK텔레콤이었고 그 SK텔레콤이 8월 달에 자회사로 편입한 회사가 AI 그 반도체 쪽에서 가장 이제 국내에서 유니콘으로 꼽히는 그 리벨리온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벨리온이 이제 동사의 디트레인이라는 그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AI 추론 쪽에서 뭔가 효율성이 올라갔다.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투자를 집행을 했었고 때마침 그때 3대 주주도 2대 주주 SK텔레콤만 하더라도 뭔가 신박한데 이제 3대 주주도 한국항공우주 해가지고 국방 쪽에서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얘가 이제 첨단 방위 쪽에서 국내 100을 딱 선정을 했을 때 들어간 회사다. 그래서 해병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공군 쪽, 방위사업청 쪽에다가 이미 수주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AI 쪽인데도 B2B 쪽으로도 또는 국방 쪽이랑도 연결을 짓는.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가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두세 가지 가지를 한번 쳐보자라고 했던 거랑도 일맥상통해가지고 한번 집행을 해봤고 당일날 오늘도 역시나 가장 매기가 많이 돌고 있는 섹터잖아요. 실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시려고 하신 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되느냐 또는 오늘도 지인한테도 연락을 받았어요. 이거 많이 이제 수익이 났는데 조금 팔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했을 때 제가 바로 딱 짚어준 게 아직은 많이 빠졌다가 수급적으로 빈집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는데 이걸 단기 매매로 이용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2차 상승 구간까지 내년도까지 보고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 줘야 될 수도 있는데 나는 후자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서 여전히 들고 있거나 없다라고 하면 집중해서 사야 되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AI 소프트웨어요? 네네. 혹시 이쪽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참 저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게 저번 달에도 그랬는데 이번 달에도 저랑 또 겹치네요. 저도 첫 번째로 픽한 게 AI 소프트웨어거든요. 조금 저는 있어 보이게 영어로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AI 소프트웨어 이렇게 뽑았어요.
일단은 제가 AI 소프트웨어를 좋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항상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지금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이 변화를 내가 이해하고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럼 지금 이 세상,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봤어요. 투자자로서. 첫 번째가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저는 통화정책의 변화. 그래서 금리 인하 시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변화를 저는 올해부터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I 소프트웨어를 봤더니 이 두 가지 시대에 다 공통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트럼프 시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트럼프 1기 때 과연 어떤 주식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을까를 보니까 IT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IT 관련 투자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규제 완화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더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그런 수혜를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에 배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배팅을 했고 그렇죠. 앞으로 테슬라를 밀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저는 IT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게 AI 소프트웨어단에 쫙 퍼지지 않을까. 다수의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AI가 또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좀 찾아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인데 이 또한 과거 IT 상승 사이클 때랑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 때 이 잉여 자금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갔었느냐? 투자 관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IT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지금 AI만큼 수익성이 높은 곳이 있을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 시대, 금리 인하 시대 두 가지가 결합된 게 결국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쏠리겠다. 저도 보니까 트럼프가 딱 당선되고 나서 놀랍게도 주식 쪽으로다가 ETF 자금이 쏠렸는데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니까 금융하고 소프트웨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뭐 S&P 500 쪽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의 한 30% 이상이 다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고 그 흐름을 확인하고 나서 국내 쪽에 그 자금들이 또 유입되면서 종목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거 바이오가 1차 상승 이후에 종목 확대되는 2차 상승기로 가는 모습을 지금 AI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도 저도 좀 봤던 게 특히나 이 미국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빨리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를 좀 살펴봤어요. 왜 갑자기 기존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지?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이제는 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진짜 이제는 AI를 단순히 투자하는 거에 넘어서 이거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더 이상 버블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가 진짜 찐이다. 사실 말씀하셨던 1차 상승 이후 2차 상승이 나오려면 저는 뭔가 실적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이게 기대감으로 인해 테마성 치고 빠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AI 소프트웨어는 앞전에 우리가 봤던 단순 기대감으로 오르는 테마주가 아니라 정말 이제 찐으로 오를 수 있을 만한 구조적 성장이 좀 올라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어떤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을까를 봤더니 미국에서는 엠러빈이라는 기업이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국내에도 이러한 기업이 뭐가 없을까 찾아봐서 제가 하나 기업을 찾았는데 이거를 공개하기 전에 저는 부장님 기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의료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대표 기업들이 많죠. 루니, 뷰노, 딥노이드.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 항상 최상단에는 대표하는 시가총액성이라든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I 소프트웨어 자체다라고 하면 아까 앞단에서 엠로, 더존비지온처럼 시가총액과 실적이 나오는 애들을 세팅을 해두고 AI 의료 쪽에서도 루닛을 세팅을 해두되 그 뒷단에 성장성
성장의 가파름. 마치 조선을 얘기할 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해놓고 성장성은 현대미포가 좋습니다라고 제가 이쪽을 더 강조했듯이 더 강조되는 쪽은 저는 셀바스 AI라고 보거든요. 그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성 쪽에서 의료 음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쪽에서 음성 그리고 법률 쪽에서 음성. 그런데 요게 일론 머스크가 또 딱 짚은 것이거든요. 의료 쪽과 법률, 이쪽은 AI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든지 뭔가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전을 해 나갈 때에 국내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딱 꼽자라고 하면 셀바스 AI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지향하는 바가 12월 달에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그게 환자 감시 장치라고 해서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심장, 띠릭띠릭 혈압과 맥박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그 병원에 항상 구비되고 있는 그 장치가 옛날식 구형 핸드폰이에요. 그런데 그걸 스마트폰처럼 마치 그 안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이제 그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 쪽에서도 기기 하나를 중앙 관리를 못 했었어요. 컴퓨팅 기술로.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중앙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굉장히 선호한다. 그래서 다음 달 출시 이후에 곧장 이쪽에서는 뭔가 실적이 나올 텐데 의사들의 진단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수술할 때에 이런 음성들이 담기는 이쪽에서 로얄티가 26년도에 한 300억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순수하게 이제 하드웨어만 납품하기보다는 의사의 PC 한 대당 로얄티가 발생하는 구조고 락인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전문직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의료 데이터가 들어가고 의료 분쟁에도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썼다가 저쪽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매를 하면 지속적으로 같은 회사한테 이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 구조로 가면서 로얄티와 판매 실적들이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가 내년부터 이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실적이 없을 때는 단순히 꿈만 가지고 이제 뭐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가 가파르게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 그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회사처럼 AI 의료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와 결합해가지고 수출과 국내 병원 이미 법무부, 경찰, 검찰, 해경 이런 데는 또 조사실에 다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한 2,800개 조사실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의료를 버무릴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은 지금부터 단기 급등이 나왔지만 더 주목해 보시라고 12월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막 의료 AI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바로 딱 생각이 난 게 뭐 국내에는 루닛이라는 기업이 워낙 또 독보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 수술용 로봇 관련해서 인튜어티브 서지컬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이미 의료 계열 쪽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맞아요. 기술이 로봇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AI까지. 그러니까 이게 머나먼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미 우리의 현실에 지금 접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기대감을 뛰어넘은 실적 베이스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볼만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럼 어떤 주식에 좀 주목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AI 소프트웨어는 한국보다는 미국 쪽을 보고 있긴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기술력이든 그럼 일단은 자본이 돼야 되는데 자본력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속히 말해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보려고 하는 기업들은 지금 미국 쪽에 많이 있긴 해요. 근데도 뭐 국내 주식 쪽에서 그래도 한번 기회를 찾아본다면 아까 말했던 엠러빈과 같이 이런 사업 구조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쭉 살펴봤는데 엠러빈이 어떻게 돈을 벌까 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에서 AI를 접목시켜가지고 게임사와 유저사 이 둘 간에 딱 연결고리를 맺어서 보다 더 비용의 효율화를 AI로 내면서 돈을 버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지난 1년간 기술주 중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특징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 즉 광고 시장에서 AI를 접목을 시켜 지출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부분에 확실히 지금 뭔가가 있다. 그리고 가만 놓고 보면 요즘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그런 말이 쏙 들어갔죠 지금. 그렇죠. 이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시장을 또 뒤집어 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갔죠. 네. 실제 지금 미국의 소비자 지수의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시장도 결국 사람들이 많이 돈을 써야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네? 오케이, 내가 광고 태워서 이 소비를 내가 끌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심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앞전에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광고를 많이 안 태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소비가 막 활성화가 되고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니까 야, 안 되겠다. 광고 태워. 돈 벌자, 돈 벌자.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 광고 시장이 좀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 다수의 흐름들에서 광고를 맡기는 이런 광고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AI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시장을 열어가느냐. 그렇게 열어가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실 부장님께서 소개했던 기업 중에 레뷰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단순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AI를 통해 광고주에게 최적의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주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살짝 결이 달라요. 근데 어찌됐든 AI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맞춤형 광고를 매칭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 이 쇼핑 이 시장이 되게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전략적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그래도 공부해볼 만한 기업이 저는 카페24 카페24 에즈를 통해 쇼핑몰 데이터를 활용한 이 맞춤형 광고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 기업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직관적으로 엠러빈이랑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누가 있을까를 보니까 플레이디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KT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로 AI 기반의 광고 운영 솔루션인 아토를 출시해서 최적의 광고 운영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2년 이 아토를 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두드러진 실적의 성과는 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당장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덜 들지만 그래도 관찰하며 주목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얼마든지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공부했던 기업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네? 이게 AI로 인해서 난 건가? 하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 실적에 대해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실적은 큼직큼직하게 뭐 1,000억, 1,100억, 1,200억 나오는데 이 실적 성장의 기울기가 다소 둔화되면 주가가 멈추거든요. 국내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내년도에 뭐 1억 벌었네. 그랬다가 내후년에 5억 벌었네 하면 이 그로스로 주가는 재평가받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이제 급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는 적어도 금리 인하 때 또는 이런 미래를 다루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만이라도 실적이 당장에는 안 나오더라도 뭔가 엣지가 있는 회사들은 집중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곧 실체로 이어질 만한 그렇죠, 회사들.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안전빵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말씀하셨던 더존 비주원, 엠로 이런 기업들 너무나 좋죠.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뭐 한글과 컴퓨터 좋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네. 이런 기업들도 이미 AI로 실적을 내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성장성에 포커싱을 맞춘다면은 이런 그로스, 네. 이익의 성장성이 얼마나 클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더 깊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겠다.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나오는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가 아닌 앞으로를 또 내가 전망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라면 반반 분산 투자를 해놓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식, 그 다음에 성장성을 기다릴 수 있는 주식, 네. 반반 포트폴리오로 AI 소프트웨어를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공략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하는 월간 주포 시간. 네, 지금 12월 유망 섹터 탑 3를 같이 또 논의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둘 다 공통적으로 AI 소프트웨어를 꼽았습니다. 네. 두 번째도 과연 겹칠까? 또 기대가 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선정한 거는 저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변화에 주목한다. 올해 가장 제가 주목하는 변화는 트럼프라는 변화와 금리 인하라는 변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수혜를 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 산업, 주식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시금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 포커싱을 AI 소프트웨어는 개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좀 보고 싶은데 비교적 한국 쪽에서 이러한 수혜를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결론은 이것만한 건 없다. 결론은 조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저희가 공통분모로 조선이 꼽혔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죠? 상당히 좋았죠. 네.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조선주는 올라갔어요. 주도 섹터들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주도력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보였을 때도 조선 쪽으로 그 자금이 간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일단은 구축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마찬가지로 단기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조선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선을 원래 2022년부터 계속 좋게 봤는데 좋게 보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2차 전지 다음에 친환경 전환으로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사실상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친환경 차로 전환이 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이 비단 자동차에만 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선박에서도 충분히 노후화되어 있던 선박들이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점차 이제는 교체해야 되는 사이클이 왔는데 똑같이 내연기관 뿜어내는 선박으로 교체할 거냐? 그게 아니었다.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친환경 선박 누가 잘 만들어? 대한민국 잘 만드네. 오호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선을 깊게 파고 들어봤는데 그러던 나중에 두 번째 수혜가 떠오른 거죠. 트럼프가 바로 다이렉트 전화를 때려버립니다. 잠수함. 네. 한국의 조선 도움 필요하다. 이것만한 메리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콕 집어가지고 그렇죠. 한국, 그 다음에 섹터, 조선. 네. 이랬으니까. 이게 사실상 트럼프 당선 이후로 막 트럼프 2.0 시대라고 하면서 많은 언론, 뭐 증권사들에서 다 야, 트럼프 수혜주 뭐야? 하면서 그게 포커싱을 쫙 맞춰가지고 수혜 업종, 피해 업종 다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필요 없어. 트럼프가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트럼프가 왜 한국의 조선이 필요할까? 이거는 물론 친환경으로의 전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방산. 네. 결국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해군 함정에 대해서 그래도 미국 입장에서 좀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의 이런 기존의 수많은 미국의 함정들이 다 노후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걸 유지 보수해야죠. 그래서 MRO, 그 다음으로는 새롭게 건조까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러한 능력이 그러면 국내에 있느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보다 해군 국방력 세거든요. 해군에 복무를 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을 정도로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데 전 세계 5위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그 항공모함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잠수함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이 또 만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젠슨법인가요? 네. 미국의 군함을 지으려면 미국에서 지어야 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과거 이제 IRA,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수혜를 받아서 쭉 강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다 우리나라 기반을 뺏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각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자로서는 그래도 지금 당장에 앞서 반도체, 앞서 2차 전지에서 얻었던 기회 요인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 저는 당장에는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이 AI 수혜도 있더라고요. 지금 AI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서는 반도체가 부족했었다면 최근으로 와서는 전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결국에는 자체 에너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SMR 원전도 부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트럼프는 그렇게까지 또 신재생의 진심도 아니고 그러면 이 트럼프 시대에 AI,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뭐가 부각받을까? 결국엔 천연가스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천연가스를 쓴다라고 봤을 때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조선을 놓고 보니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친환경으로의 전환, 그 다음에 트럼프로 인한 방산, 그 다음 마지막 AI 수혜까지.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안 볼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번 달에도 조선을 꼽았지만 이번 달에도 조선을 꼽았습니다. 부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조선 쪽을 기존 주도주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남겨놓은 쪽이고 지금 뭐 방산 같은 경우에 같이 끌고 가다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를 일부 했지만 항상 신규 매수는 조선과 방산에 한해서는 빠질 때에 다시 추세를 회복 기대를 하면서 담아가는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했을 때 조선은 아직 팔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망해 보이는 그게 요즘 장 자체가 스토리로도 많이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장인데 이 다른 데서 나오는 주도력을 잃은 자금들이 조선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만약에 사모펀드에서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바이오를 치고 그 자금이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간다거나 그랬을 때에 저는 아이디어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목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LNG선 아이디어가 다시 결합이 되면서 그쪽 기자재 쪽으로 확대가 됐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대표 이제 조선 쪽으로는 삼성중공업이었지만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라든지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이쪽으로 확대가 됐고 뭐 최근에는 1승이라는 액화 쪽을 다시 이제 기화 쪽으로 돌리는 그쪽 기자재 뭐 조선 약간 하위 단에 있던 애들까지도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종목이 확대되고 있다. 그랬을 때에 저희의 선택지 이제 기존 애들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들은 단기 또 급등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재미를 누리고 싶다 할 때는 기자재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또 다시 원점으로 계속 세 가지라든지 네 가지 아이디어가 돌고 하면서 그 섹터의 주도력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선은 굉장히 지금 끝이 아니라 지속될 뭐 섹터이자 테마다. 말씀하셨던 한국 입장에서 가장 체력이 탄탄한 곳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LNG 쪽에서도 뭐 LNG 선이 뭐 미국 쪽에서 한 400척 정도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고 친환경 쪽으로 보더라도 지금 10만 척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데 이 교체된 게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매년 모든 조선소가 친환경선으로 교체를 찍어내도 2050년까지 다 못 메꿔요. 2050년이요? 다 못 만들어요. 이게. 초장기전이네요. 이거는 지금 시점인데 그 중간에 또 노후화가 되면 걔들 거는 영영 밀리기 때문에 이쪽은 지속적으로 뭔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갈 때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열의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될 수 있으면 단기 매매를 권했지만 이익 성장만 있으면 안 되고 이익 성장에 우위가 있는 쪽은 집중해 줘야 되는데 조선이 딱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전력난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발전기 관련, 이 전력기기 관련 업체들도 엄청나게 그렇죠. 아직도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현대일렉트릭 빠질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뭐 변압기 해가봤자 얼마나 되겠어. 너무 그냥 예전 것이고 노후화됐다고 하니까 더 오래전 예전 것 같고 이러는데 그 예전 게 그만큼 많으니 그러면 이게 다 미래 먹거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이랑 또 다른 게 조선이 지금은 인력난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공급물도 늘리지도 못하니까 이거는 그냥 안전빵이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단기 급등까지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12월 유망 섹터 그 두 번째로 얼마나 또 이름도 이쁩니까? 대한민국 맞아. 조선. 네. 네. 저 이거 지난번 그 얘기할 때 그 개그를 계속 치고 싶었었어요. 이거 할 때 고려가 망했다.
이제 조선의 시대다 하면서 요걸 적고 싶었는데 왜 안 하셨어요? 너무 얼어붙어가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지금은 이제 좀 풀렸는지 딱 떠오르네요. 고려의 시대가 가고 조선의 시대가 왔다. 네네네. 그럼 부장님께서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섹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기관 매수로 잡아봤습니다. 연말이 됐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애들의 뭔가 연간의 수익률을 이제 확정 짓고 싶어하는 그래서 익절 물량이 많이 나왔던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물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12월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12월 12일까지 해가지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코스피에서 4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8종목인데 요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요게 이제 그 6월 달에도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그때 지켜보면 외국인 매도가 일단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은 빼고 그리고 단기 상승 이게 뭐 월간, 연간, 주간 이런 거 챙기실 필요 없이 날짜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일간으로 단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중에서 특히 상승률이 11일 날이랑 12일 날 그러니까 리밸런싱 전날이랑 당일날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략을 투신과 사모펀드가 사고 있으면서 또는 연기금의 리밸런싱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연말에는 12월 초 중순까지는 기관의 매수가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이쪽을 이제 매매 포인트로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조선 쪽에서도 상당히 기관의 매수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 매수가 외국인과 더불어 많이 들어갔었고 AI 쪽에서 진짜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모르는 거 절대 못해 워렌 버핏처럼 이러신 분들은 SK텔레콤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붙일 수 있는 배당과 AI를 엮을 수 있는 쪽이 또 SK텔레콤 요즘에는 LGU 플러스 뭐 KT까지 해가지고 그런 쪽 종목들도 전부 다 기관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네이버도 많이 사던데요?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SM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할 때 지수 안 좋네 뭐 우리나라 망했어 라고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돈을 버시려면 낙관을 해야 되는데 낙관을 할 때 어디로 돈이 가는지 그리고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으로 최면을 걸어야 돼요 스스로. 아니면 내년도의 실적 성장 또는 그 계속 이제 못 움직였었는데 편하게 PBR 단위로든 밸류업 단위로든 미중이 이렇게 붙는다라고 했을 때에 중국이 못 따라올 우리나라만의 그 강점은 뭘까라고 했을 때에 문화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서 아이디어와 자금이 수급이 몰리면서 여태까지 죽어있던 애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이제 막 발산을 하려고 발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기관 매수를 꼽았고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이 리밸런싱 날에 12월 12일 날에 종가에 꼭 파셔야 되세요. 이거를 차트 매매만 하시거나 뭔가 분석에만 의존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차트 수급 다 좋아 기관 매수 들어갔고 리밸런싱 이제 돼서 편입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날까지 맞춰가지고 트레이딩을 일정 매매를 하신 다음에 다 이제 엑시스를 하시고 이거는 그 코스피 4종목 코스닥 150 8종목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한 12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요런 아이디어로 가시면서 내년 그 한 해 농사를 지을 새로운 애들이 또 만개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판을 짠다. 지금은 익절과 또 익절한 자금을 현금으로 들고 있자니 애매한 상황, 뭐 금리 인하도 하고 이미 지수는 바닥 같은데 여기에서 내년도 기대 있는 거 미리 씨 좀 뿌려놓을까 하는 기관에 이제 니즈가 있는 종목들을 연말에는 챙겨 보셔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기간 순매수 또는 또 딱 꼬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대로 지금 기간 순매도가 나오는 종목은 조금 피하셔야 되세요. 딱 그 아이디어까지 믹스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는 12월 유망 섹터 두 번째로 기관의 매수세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 중에 제가 좀 생각하게 된 게 돈 번 사람으로 생각을 해봐라. 네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물려 있어. 네네네. 이런 분들에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실행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신규 이제 계좌가 들어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제일 손해가 덜 난 게 한 8개에서 15종목 정도 계셨는데, 왜냐하면 자녀분 계좌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제일 손해가 작게 난 게 삼성전자, 현대차 마이너스 32%. 보통 40~50%였고 많이 손해가 난 거는 마이너스 80%짜리였거든요. 하루에 걸쳐서가 아니라 나눠가지고 세팅을 해드렸는데 겨우 3거래일 만에 27% 플러스 난 종목들도 있고 전부 다 플러스예요. 전부 다. 하고 나니까 전화 이제 드릴 때마다 목소리가 이제 계속 좋아지시죠. 이게 오늘 통화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했으면 이거를 교체를 못했을 텐데, 연세가 80이시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도 쩌렁쩌렁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이거 살 건데요, 이거 뭐 팔 건데요 하면 이미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사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빠삭하신데, 그러면 이 부분은 리서치라든지 시장 동향에 민감하시고 잘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니징 액션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릅니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게. 그건 다른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의 시간이 주도주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도주를 잘 매매하자거든요. 결국은 매매해서 수익을 남기자 또는 손실을 줄이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주를 챙기는 이유는 주도주가 꺾이면 주도력을 잃었구나 하면서 나머지 장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솎아낼 수 있거든요. 이게 썩은 굵은 뿌리를 한 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주도주를 알고만 지내면 안 되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직원분들이라거나 동료 이제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야 오늘 이거 올라 저거 올라, 제가 바로 다음 답변이 그래서 샀어? 그 전문가분들도 대답을 못해요. 요즘에 특히나 자주 하는 말씀 전해드리는 게, 매매를 할 것만 나한테 얘기하라거나 그 매매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라. 당일날 특징주에 대해서 주고받지 마라. 이걸로 시간 끌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도, 저희가 분명히 1월달 방송할 때 올해 잘합시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새로운 기운을 전달해드리면서 이거를 한 단계 앞서서 12월부터라도 진행을 절반이라도 해보는, 내가 앞으로 그 돈을 벌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 사람이면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자라고 큰 결심을 내리면서 해보셔야 되는. 그래서 저의 지론이 현재 투자하지 말자, 미래에 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저런 것들을 정보를 취합해서 이것들만 알고 있으면 미래에 돈을 벌겠구나가 아니라, 결국은 사고 팔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의 돈을 버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도 동일하게 하자. 요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치관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들이랑도 굉장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더 부장님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제 경험상 매수는 기준이고 매도가 결심이더라고요. 이게 수익이 나든지 손실이 나든지 매도가 안 되는 건 분명 머리는 알아. 팔아야 될 걸 알지만 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내가 그냥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분명 쟤랑 헤어질 걸 알아.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매도에 있어서만큼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오고 새로운 짝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또 나를 더 이롭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다시 또 분석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똑똑해졌어요. 보는 정보 매체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주식이 좋고 하는 거를 다 아셔요. 근데도 계좌가 안 바뀌는 건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주식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해서. 계속 세상은 바뀌고 새로운 기회들이 자꾸 나오고 새로운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나도 알아. 이걸 잡아야 될 거 알아. 하지만 기존에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를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정말 힘든데 이것부터 해야지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시점에 되게 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로 가는 상황에 여러분들 기관도 이 연기금 투신 이르 사람들도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고 그나마 안전빵 주식을 사고 있대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한 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주식들과는 좀 헤어져야 되겠다. 앞으로 2025년 새로운 짝을 만나기 위해 라는 생각으로 지금 12월 한 달간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 하나만 주세요. 제가 20대 때 딱 2번 연애를 했거든요. 6년 첫 번째, 네. 두 번째 5년. 다 장기 연애였네요. 가장 후회하는 게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애초에 1년 만나고 아닌 짝은 헤어지고 연애 가치관이라든지 나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도 아는 상태에서 30대를 맞이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과 시간 낭비만 하면서 6년, 5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저보다 더 빨리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헤어지시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 나가시는.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두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만나는 사람이 구간이 명간이라고 더 나을 보장이 없다라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게 더 자기 발목을 잡고 뭐 인간관계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원래 투자는 약간 본성에 본능에 반하는 게 결과적으로 좋거든요. 이게 맞아요. 대중이 뭐 환호할 때 조금 피해 있고 또 아니다 할 때 들어가면 그 뭐 비율 사이에서 뭔가 기회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투자에 접목시키려면 먼저 아닌 거를 자를 수 있는 용기.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딱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회를 헤어진과 동시에 바로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완벽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마음 편안하게 자기 시간도 갖고 뭐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에 있어가지고도 뭔가 글로벌하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면 뭔가 더 환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훈수드는 입장에서 시장과 매크로 상황도 보고 기업 탐방도 좀 가고 저는 요번 주 금요일에도 잡혀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현금 생긴 김에 모임도 좀 가져보고 한 다음에 다음 기회를 차분하게 또 씨를 뿌리면 분명히 이른 시간에 대한 보상을 조만간 받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과 매달 말마다 이 월간 주포 시간을 통해서 또 새롭게 찾아오는 기회를 자꾸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결심과 함께 시청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저희가 보고 있는 유망한 섹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거는 부장님께서 한번 먼저 해보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세 번째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기관의 순매수 부분도 연말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면 뭔가 빈집털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 향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버무릴 수가 있고 기존의 국내 뻔한 종목들에 대한 실망과 회의와 올라갈까 성장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뭐 신규 상장 종 중에서도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것 중에서도 이제 일부 내러티브와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는 쪽은 조금 찾아봐야 되는 에이럭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드론 교육 쪽인데 이제 겨우 2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군에서는 이게 뭐가 붙었느냐 미국의 해군의 공군 조종 드론 교육용을 10,000대를 수출을 작년에 했다. 이게 레포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탐방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미 올랐어요. 이틀 동안에. 그게 머스크가 왜 유인기 가지고 쓰느냐 무인기로 해야지 이 어리석은 놈들아 하는 바람에 원래 드론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맞아요.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핫한 수급이 비어있고 신규 상장이니까 스터디도 안 돼 있고 뭐 그런데 사실은 너무 그 기업에 대해서 깊게 알지 못하더라도 최근 큰 미국이라는 굵직한 땅을 따라갈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저 이거를 안 그래도 어제 오늘 찾고 있었는데 드론 관련주. 네, 제가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화요일 탐방이기 때문에 지금 더 디테일하게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른 CM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AI를 이용해 가지고 로봇의 움직임을 비정형화된 움직임까지도 솔루션을
그 해줄 수 있는 그러면 기존에 로봇주가 있었을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있었을 텐데 그리고 AI랑 접목이 됐네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로 움직일 수가 있는 금요일날 탐방을 가긴 가는데 토모큐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종목입니다. 지금 상장한 지 뭐 보름 정도도 안 됐을걸요. 그래서 보유예수 물량도 1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안 나왔는데 제가 애정을 담으면서 향후에 한 3년은 지켜보자. 신규 상장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가지고 10월부터 2배 정도 수익이 난 게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 단순한 아이디어, 미국 인프라, 뭐 재건, 그 다음에 미국 쪽의 금리 인하로 인한 건설 경기 뭐 상승 이런 거에 단순한 아이디어로 접목했던 것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제가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또 딴 게 뭐가 있을까 찾았을 때에 바로 바이오와 반도체를 결합할 수 있는 애를 찾아냈고 토모큐브라는 종목인데 매수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12월에 사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마치 비트코인 초창기처럼 매달 적립을 해 나가시다가 한 4배 정도 오르면 그때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때 한 문장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처리라든지 이런 처리 없이 3D로 관찰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업체다. 보통은 어떻게 세포를 관찰하냐 하면 싹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대패 삼겹살 썰듯이 해서 염색을 한다거나 유전자를 뭐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형광물질을 입혀가지고 관찰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세포가 죽어가거나 죽었거나 또는 관찰 자체도 2D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세포가 살아 움직이면 때에 관찰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거를 AI 소프트웨어로 연결해가지고 솔루션을 각각 이 하드웨어로 쓰는 업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요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1위부터 15위까지 전부 다 오가노이드라는 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인간 장기를 모사한 구조체다라고 보면 되는데 동물 임상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미국 쪽에서는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의무조항 아니다 하고 유럽 쪽에서도 25년도부터 EU에서도 이제 발의가 될 텐데 사람 임상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 세포를 떼내가지고 또는 이 모사한 이 장기에다가 펼쳐놓고 거기에 임상을 해가지고 독성이라든지 뭔가 변화들을 관찰을 또 살아있는 채로 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항암제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도 그 암 환자의 세포를 떼내가지고 배양해서 거기에다가 각각 다른 신약을 투여했을 때에 결과치가 제일 잘 나오는 거를 바로 이쪽에다가 입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요즘에 난임이 가장 또 고민 사안이 글로벌하게 있는데 이 체외 수정을 할 때 어떤 수정란이 건강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2D 그림자 정도를 살피는 거라 가지고 건강한 수정란을 찾는 게 확률이 50%에서 55%밖에 안 돼요. 이게 동사의 기술을 쓰면 한 90%에서 95%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차병원하고도 그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이 관찰 부분이 어디로 확장될 수 있느냐? 반도체. 그게 왜냐? SKC 자회사도 미국 상무부에 1,400억을 보조금으로 수령을 했는데 요게 유리기판 쪽이거든요. 그 유리기판이 투명한데 이거를 관찰을 하려면 그 기술이 지금 있는 곳이 없는데 이제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명한 물에다가 투명한 오가노이드를 관찰하는 쪽이기 때문에 먼저 반도체 업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데모를 이제 뿌리고 있는 그게 연내 계약이라든지 이게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네네. 굉장히 임박한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바이오를 결합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또 세포 치료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럴 때에 뭘 관찰해야 되느냐? 건강한 줄기세포. 그런 것도 다 얘네들이 관찰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신규 상장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CEO예요. 이 CEO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에 나와서 MIT에서 석사를 보내고 하버드에서 의학과 공학, 의공학을 박사를 보내면서 현재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도 엘리트면서 밑에 이제 제자들도 약간 천재식인 그 그루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있는 원자현미경의 파크 시스템즈의 박상일 대표님이 이 회사의 사회이사로 계세요. 그러면 뭔가 이게 있구나. 그러면서 주요 주주의 4.9% 정도가 한빛사이언스가 붙어 있고, 뭐 이 구성원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파크 시스템스가 처음에 2천억 정도에서 지금 1조 4천억 정도까지 가는 그림 속에서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기대감에 뭔가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지만 그 뒤에 뭔가 수주 실적이라든지 미세한 뭐라도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주가 업사이드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가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적립식으로 한 다음에 현재 주가 대비 한 4배 이상부터 이제 팔아나가라. 한마디로 12월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그러면 이 경쟁사가 어디 있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기술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곳이 동사 포함해서 2군데인데 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곳은 동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당연히 주목을 하고 국제 표준이 아직 안 잡혀 있거든요. 그 국제 표준을 글로벌 빅파마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우리나라 정부하고 같이 동사가 국제 표준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플랫폼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그 소프트웨어로 AI 딥러닝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구독료를 발생을 시키고 이제 그 락인 효과를 발휘를 하는데 얘네들의 기술이 독보적이면서 본인들의 플랫폼을 글로벌 빅파마와 정부 쪽에서도 찾고 미국에서 그 캔서 문샷이라고 암 그쪽 할 때도 동사 이제 HT 뭐 그런 기술을 그 접목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밝혀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로 독보적인 회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도 항상 지금 기업 탐방도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뭔가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해드리면서 이게 12월 달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좀 깊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신규 상장주에서도 엣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깊게 파야 될 종목은 탐방도 한번 가보셔라. 만약에 탐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니면 댓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탐방 대신 가드립니다. 예. 탐방맨. 예, 탐방맨 해가지고 출동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회사를 만나야지 또 투자할 맛도 나고 재미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많으니까 미국 너무 좋다. 미국 이만큼 하고 국내에서도 요런 섹터 하고 해서 내년도 그러면 요런 결실이 나오겠지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 왜 안 되고 되는 쪽은 뭐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굴해내거나 뭔가 준비를 하는 쪽.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고 얘네가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꼭지로 딱 어떤 섹터를 보세요도 좋지만 신규 상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남자들의 가장 공통적인 이상형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처음 본 여자예요. 이 표정은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규 상장주 얘기하셨기 네. 때문에 가슴이 뛴다라는 차원에서 네. 아까 저희가 또 연애를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사실 아까 AI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 하나의 포인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주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 흥분하고 더 설레하고 더 업사이드를 크게 가져갈 거라. 이런 기업들은 당장에 실체가 없더라도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신규 상장주 쪽에서 또 새로운 기회 노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신규 상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반대로 해석하면 정보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더 심도 깊은 공부는 필수다. 네,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탐방 갔다 오신 뒤에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업데이트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맨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평소에 보면 안 돼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가지고 온 세 번째 12월 유망 섹터인데 뭔가요? 정말 아직도 고민이에요. 제 머릿속에 수많은 주식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 한 1시간 정도 촬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써보고 싶은 게 세 번째는 요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을 저는 이제 변화 가운데
기회를 찾는 걸 좋아한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트럼프 당선이 됐다라는 변화와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이 통화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분명히 저는 항상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봐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위기가 되겠고, 변화를 따라가면 혹은 변화를 선도하면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변화를 선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변화를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이 변화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이 기회의 요인인가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산업 종목군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 가운데 굳이 내가 하나의 주식에 내 소중한 자산을 투자를 할 거라면 변화에 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있는 쪽을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네, 내 소중한 자산인데 차라리 그보다는 좀 더 기회의 요인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변화를 내가 인지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앞에서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 때문에 못하겠어요 라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 빨리 변화하는 시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변화가 있지? 여기에 기회 요인이 무엇이지? 여기에 관련해서 어떠한 새로운 기업이 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면 분명히 또 여러분들만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쫙 살펴봤어요. 각각의 산업이 트럼프로 인해 피해를 받을 건가? 반도체, 2차전지 기존의 주도주였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물음표가 많이 띄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음표가 많이 띄어진다면 내가 이거를 계속 많은 비중으로 집중하는 게 맞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 그럼 기회 요인은 뭐가 있을까? 저는 조선,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이 결합을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또한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트럼프의 피해는 안 받을 것 같아.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의 우리가 투자자로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관세 부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세를 못 매기는 게 뭐가 있을까? 독보적인 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만의 또 독보적인 거. 중간에 우리가 한 번 싹 훑어봤지만 엔터도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또 게임 산업. 왜냐하면 둘 다 이미 많이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보여주고 또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면 다시 결국 주식 투자의 본질에 따라서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게임 산업 또한 AI의 활용단에 있어서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저의 생각을 장황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만의 개개인 입장차가 있겠지만 한번 이 달라져 있는 세상에서 어떠한 새로운 기회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이번 시기를 통해서 꼭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메리츠증권의 김경준 부장님과 함께 월간 주포 시간, 다음 달 12월 우리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주목해 볼 만한 차기 유망 주도주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길 소망하겠고, 다음에도 저희가 매달 말에 다음 달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찾아뵐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함께 했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계좌 물린 적이 많았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서 외쳤던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집중했던 거는 온전히 이제 저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문장을 사실은 아직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출근길에 뱉으면서 가요. 그래서 그 문장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지금 계좌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용기를 조금 잃으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채로 한 해를 잘 웃으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 때 약간은 그늘진 분이 계시다면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꿈을 위해 버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꿈을 위해 버텨온 사람이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루를 아직도 매일 맞이하거든요. 해보시기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도록 뭐 이렇게 자료 정리 수준이 아니라 탐방도 가고 뭐 불사를 수 있을 거는 다 불사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욕은 따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잘 안 될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 난 해냈다. 앞으로도 해낼 것이다.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힘든 시장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앞으로의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최종 12월 유망 섹터에 대한 총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과 제가 함께 정리한 12월 유망 섹터 탑3입니다.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 두 번째 조선, 세 번째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신규 상장주. 네, 입니다. 신규 상장 중에서도 부장님께서 특별히 또 애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 탐방 다녀오신 이후에 또 추가 인사이트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기대하면서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이 만날 뵐 날을 기대하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12월도 힘내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